안녕하세요, 이고입니다. 영어 취향 공유의 5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는 하나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그 안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문장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SNS에서 제목만 봐도 이거 되게 괜찮은 문장이다 혹은 이거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좀 다이제스트 식으로 탁탁탁탁 가지고 왔거든요. 한 5개 정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은 짧게 한번 함께 해봐요.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e Paris Review라는 문예지가 있거든요. 미국의 문예지인데 문장도 좋고 이야기도 좋아서 제가 되게 꾸준하게 체크하는 그런 잡지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문장이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The sentence, I wish to be a writer, would have been the kind of aspirational formula that was really beyond my self-conception.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sentence, 어떤 sentence냐면 이거 오늘 센텐스 표 체크하고 갈게요. I wish to be a writer. I wish to be a writer.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라는 sentence는 would have been the kind of aspirational formula 라고 이제부터 약간 문법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 요거를 포인트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would have been 이라는 과거,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이거든요. 이 would have been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그걸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he sentence I wish to be a writer would have been the kind of aspirational formula. 자, 요 뒤에까지 하고 갈게요. aspirational formula라고 하나의 덩어리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열망의 aspiration이라고 하면 이 aspiration은 열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noun이에요. 명사예요. 그런 열망이라는 것의 adjective 형태, 형용사 형태가 되면 aspirational이 되겠죠. 내 열망의 formula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인데 수학의 어떤 공식, 수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어떤 단어들 내 묶음이 되는 어떤 문장, 표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쓰이는 문장. 예를 들면 축하드립니다 라고 할 때 Congratulations on your 이라고 하거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birthday.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할 때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봉투에다가 뭐라고 쓰여져 있죠? 봉투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하면 Our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the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배가 전복이 됐다. 구조를 못하고 그분들이 지금 실종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Our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the missing crew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약간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문장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열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게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게요. The sentence, I wish to be a writer. 난 작가가 되고 싶어. 이거는 어떻게 꿈을 나타내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 꿈을 나타내는 좀 1차원적인 표현. 자,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보면 열망의 표현이었다. 근데 어떤 열망의 표현이었냐면 That was really beyond my self-conception. Beyond라고 하면 뭔가를 넘어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넘어서냐면 my self-conception. self-conception, self 붙은 말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 self-conception은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것, 내 스스로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 스스로 내 주제 파악을 했을 때 그걸 넘어서는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종합해서 한번 가볼게요. The sentence, I wish to be a writer.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라는 문장은 내 주제를 훨씬 뛰어넘는 열망의 표현일 뿐이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would have been이 들어가서 가정법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의 가정법. 그 말은 곧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했었으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열망의 표현이었다 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국어 개념에는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미국에서는 시제는 엄청 다양하잖아요.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미래 시제, 미래 완료 시제, 거기다가 중간에 진행형도 있고 그런 문법적인 것들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반해서 한국어는 시제나 가정법의 뉘앙스를 되게 약하게 처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있는 그 종결, 어미나 뉘앙스로, 말투로 그 모든 의미들이 다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미국어랑 이 표현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다르고 특히 이런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도저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할 수는 있으나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한, 이상한 표현이 되고 많은 것들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보면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The sentence, I wish to be a writer was the kind of aspirational formula that was really beyond my self-conception. I was로 써도 그렇게 왜 해석이 되고요. I would have been 으로 써도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어로 난 작가가 되고 싶었어 라는 말은 그 당시 나로서는 진짜 내 주제에 안 맞는 말이었어. 영어로 그걸 표현을 하려면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was 였다면 나는 진짜 그 말을 했고, 그러니까 the sentence I wish to be a writer 이라는 센텐스를 얘기했고, 그런데 그 센텐스가 내 그 당시에 내 모습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냥 열망의 표현이었다라는 거고, 만약에 would have been, 지금 나오는 이 would have been 이란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그 말을 한 적조차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숨은 뜻은 내가 그 말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은 내가 그 말을 할 수도 없게, 내가 그걸 꿈꾸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문장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신 분은 Elaine Scarry라는 학자이자 비평가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문장을 쓰신 것 자체에서 이미 문장의 수준이 좀 드러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would have been 이라는 시제, 그리고 이 시제가 was가 아니라 would have been으로 표현되면서 어느 정도 나의 과거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문장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이런 aspirational formula라는 단어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The Atlantic,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매거진인 The Atlantic의 기사였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의 기사였어요. 자, 제목은 Elon Musk is playing God. 무슨 뜻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playing,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God, 신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닿으려고 한다. 신의 영역에 접근하려고 한다. 자기가 마치 신인 줄 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작게 나와 있는데 이미지도 엄청나고, 요 밑에 문장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tech billionaire wants to shape humanity's future. Not everyone has a place there.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The technology billionaire이라고 하면 억만장자. 기술, 엔지니어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 tech billionaire이라고 하는데, 그 tech billionaire wants to shape 이라고 하면 저희 그 지리, 사회 수업할 때 한번 나왔어요. shape이라는 건 형태, 모양, 뭐 도형이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로 쓰였을 때 그 모양을 만든다. 그러니까 많은 명사들이 동사화돼서 그걸 한다, 그걸 만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The tech billionaire wants to shape, 뭘 shape, 어떤 걸 만들고 싶냐면 인류의 future, humanity라고 하면 인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한다. Not everyone has a place there. 자, 이 부분 약간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의 언어가 제일 앞에 쓰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돼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라니까 모두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몇몇은 그렇다는 거니까 부분 부정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Not everyone has a place there. 모두가 그곳에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부정문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전체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렇게 되겠죠. Everyone doesn't have a place there. 이렇게 되면 전체 부정이 되죠. 모든 문장을 그냥 부정문으로 부정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은 그곳에 자기의 자리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곳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건 전체를 부정하는 게 되고, 이렇게 부정형을 제일 앞으로 가지고 오면 전체가 아닌 부분, 이 everyone의 부분만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지울게요. 자, 다시 가면 Not everyone has a place there. 이 place가 어딘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 place there. 그곳에 있는 그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데 모두가 그곳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한창 그 트럼프랑 사이가 좋을 때 시작했던 게 다지라는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각각의 정부 부처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모두 잘라냈잖아요. 그러면서 USAID라고 미국 해외 원조 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원조를 하는 지원금이 엄청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USAID가 지원하던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라든지 콜레라라든지 해외 원조하던 그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깎이게 되고, 그걸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실제로 최근에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방이 분명히 가능한데 그 예방할 수 있는 지원금이 부족해서 실제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론 머스크에게 네가 한 다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증거를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부정하고 있어요.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고 자기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Starship 프로젝트입니다. Starship 프로젝트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 Starship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SpaceX를 세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Mars, 화성의 colonization을 만드는 겁니다. 식민지, 그러니까 지구가 더 이상 거주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혹은 그 전에라도 지구 대신 사람들이 가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식민지, 식민 행성을 만들자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인류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만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 아프리카 같은 취약한 나라,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저소득층에 식료품 지원하던 그런 정책들이 다지가 지원금을 끊으면서 많이 취소가 됐거든요. 아프리카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미국 내의 취약계층부터 지금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도 이게 long-termism, 장기주의?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너무나 미래를 보고 있는 그런 세태, 그런 그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꼬집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해요. Human Destiny를 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Life Insurance, 이런 생명의 보험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colonization, colonize 하는 걸, Mars를 colonize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보험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거창하게 자기의 사명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관한 그런 사업들은 어리석게도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꼬집고 있는 기사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The New Yorker. New Yorker의 문장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앞에 거랑 다르게 좀 가볍고 웃긴 그런 거였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 fact that hot dogs come in packs of 10, but hot dog buns only come in packs of 8, existentially unbalances the barbecue season. 너무 이거 좀 웃기는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동시에 알고 있으면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The fact that,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 어떤 사실이 있냐면 hot dogs come in 이라고 하면 어떤 패키징으로 쌓여서 그 들이로 나온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 들이의 팩으로 나오는 반면에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핫도그라는 건 그 핫도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요거 핫도그 소시지를 얘기합니다. 자, 핫도그 소시지는 10개들이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but 핫도그 buns, 핫도그 빵은 오로지 8개들이로 포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existentially unbalances the barbecue season. 존재론적으로, 실존주의적으로 barbecue season을 불균형적으로 만든다. 불균형하게 만든다. 실존적인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핫도그 소시지는 10개들이로 포장이 되어 나오는데 핫도그 번은 8개로 포장되어 나오잖아. 불균형을 이루잖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너무 실존적으로 불합리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뭐 별거 아닌 주제 같은 거에 이렇게 철학적인 단어를 가지고 온다는 게 너무 저는 웃겼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사도 되게 웃겼던 게 막 이제 연구를 해요. 이 10개들이 소세지와 8개들이 번의 짝을 맞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소세지를 4팩 사고 그리고 이 핫도그 번을 5팩 사서 결국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 여기서부터 좀 웃기죠.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각각 다른 사이즈로 자르자. 그래서 짝을 맞추자. 이런 얘기도 해요. 갈아버리자. 갈아서 그냥 어떤 디저트의 형태로 만들자. 어떤 소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디저트의 형태로 만들자. 결국 가다 결국에는 이런 얘기도 해요. Quantum technology를 활용해서 이거를 축소하는 기술을 발명하자.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막 해결을 내리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되게 웃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문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상의 어떤 그냥 진짜 자잘한 한 부분인데 여기서 부조화를 느끼고 지금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무력감을 느끼고 이거 다 의미 없어 막 이런 걸로 이끌어 간다는 게 이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한 번씩 아기가 안 맞아 떨어지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렇게 existentially unbalances 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되게 거창한 것 같이 느껴져서 재밌고 그리고 그 와중에 요런 그 어휘는 알아주면 굉장히 좋은 어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 문장은 굉장히 최근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미국에서 그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홍수가 나서 또 자연재해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Whether or not the tragedy of the Texas floods could have been averted will be sorted out in time. The devastation is still unfolding and it is already unfathomable. 이게 어휘도 좀 좋았고, 그러니까 단어도 좋았고, 그리고 앞에 1번에서 했던 would have been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could have been이라는 또 가정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천천히 볼게요. 그러니까 whether or not 이라고 하면 이것든지 아닌지, 이것인지 아닌지. Whether or not
the tragedy라고 하면 비극이죠. 어떤 비극이냐면 of the Texas floods. 텍사스 홍수의 비극이 could have been averted. averted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avert라고 하면 어떤 재난을 막다. 어떤 재난을 막다라는 동사입니다. could have been averted라고 하면 막을 수도 있었다가 되겠죠. 그런데 whether or not이 왔으니까 그 tragedy를 막을 수도 있었는지 아닌지 will be sorted out. 그러니까 동사가 굉장히 뒤에 나와요. will be sorted out 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전부 다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Whether or not the tragedy of the Texas floods could have been averted will be sorted out in time. 텍사스 홍수의 비극이 과연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지 혹은 아닌지 will be sorted out. 해결될 것이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The devastation, 그 막대한 피해는 is still unfolding. unfolding이라는 것은 계속 풀리고 있다는 거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고 unfolding and it is already unfathomable. 그러니까 레벨이 있는 단어라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fathom이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뭔가를 재다, 측정하다, 특히 수심을 재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접목해서 들어가면 사람의 감정의 깊이를 재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다로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을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able이 붙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근데 unfathomable이니까 이해할 수조차 없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이라는 전체적으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The devastation is still unfolding. 막대한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측정 불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tragedy, avert, devastation, unfathomable 이런 단어들은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한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고요. 한번 가볼게요. 역시나 The New Yorker의 기사였고요. 이것은 이거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전 여성 문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랑 관련돼서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분이 한 말인가도 중요한데 티나 페이라고 미국 SNL의 수석 작가이자 코미디언이자 배우 활동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The New Yorker에 2011년에 게재를 했던 자신의 에세이예요. 근데 좋은 글이라서 한 번씩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st question you can ask a working mom, Tina Fey writes, is how do you juggle it all? 딱 오시죠? 대충 뜻이. The worst question you can ask a working mom. working mom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질문은 How do you juggle it all?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How do you juggle it all? 이걸 가지고 오는 이유는요. 이 말의 뜻은 곧 티나 페이가 이해하기에 그리고 다른 워킹 맘들이 이해하기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How do you juggle it all?의 숨겨진 뜻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You're screwing it all up. 다 망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 저글링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문장은 이렇게 5개였고요. 자, 또 좋은 문장들, 좋은 표현들 많이 모아뒀다가 또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